이게 이런 두려움을 조금 갖게 되는 존재인 거죠. 미국장에서, 한국장에서, 중국장에서 아무것도 맞아떨어지는 게 없겠죠. 문장님! 뭐하고 안녕하십니까. 계세요? 캐롤 듣고 계셨네요? 크리스마스 이브라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어디 앉아 있는 겁니까? 여기는 발표합니다. 그쵸? 내일 빨간 날이에요? 네, 잘 안 열리네요. 맞습니다. 라이시 뭐예요? 공부하죠? 공부해요? 아니요. 아, 공부는 하지. 네. 근데 일본에서 아,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입니까? 연휴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렇게 겹쳤는데요. 오늘 장이 딱 그런 연휴 직전이니까 모든 돈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되는 금액도 없었고 조용한 날이었어요. 다들 날씨도 추운데 마지막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더 한 단계 넘어가서 2025년 1월 달에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 주가 되겠죠. 쭉 이제 장이 3거래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3거래일 동안의 시장 반응도가 급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글로벌 다 휴장도 많이 겹쳐져 있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 열심히 누군가는 공부한다는 거. 캐롤 들으면서 케이크도 하나 오늘 먹으면 되겠죠? 자, 장을 볼 건데요. 오늘은 아까 말했다시피 별다른 움직임들이 일단은 없었어요.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코스피 오늘 0.06% 마이너스로 2440 마감했습니다. 양선을 보이는 움직임들이 일부 있었는데요. 양선도 조금, 음선도 조금 하는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개인, 외인, 기관 전체적으로 금액이 바짝 말랐죠? 이게 오늘 하루의 특징이었어요. 코스닥 플러스 0.13 그대로 조용한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는 1.68% 상승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190만 주 정도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네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 영향으로 100% 이 영향으로 움직인 거고요. 전일자의 미국장의 반도체 움직임들에 어느 정도 편승한 하루 흐름이었습니다.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0.65 그대로 조용한 모습입니다. 엔솔, 삼바 다 조용조용한 하루였습니다. 그 외의 것들 다 1%도 안 되는 왔다 갔다의 변동성이었으니까 흐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게 APR 화장품이죠. 오늘 화장품의 움직임들 반등이 나온 섹터가 오늘 2개 있었어요. 하나가 화장품이었고 또 하나가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이 두 가지 업종이 시장에서 소외당하면서 폭을 조금씩 계속 키우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업종이 시장의 반등세의 1등, 2등 라인이었습니다. APR이 코스피 200 안에서는 화장품주로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전자소재 사업 부분의 두산 추세를 조금씩 계속 회복하고 있고요. 전력기계 LS일렉트릭 그 다음 조금 내려가면은 여전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음식료, 소비재, 환율 수혜주, 수출주, 삼양식품의 3% 마이너스 떨어진 건 금양 잠깐 반등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이길 수가 없죠. 그 다음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섹터 내에서 개별적인 매도세가 조금 출현하는 날이었네요. 그 다음 오랜만에 보는 CJ 지주사로서 올리브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료가 있긴 하지만 그 올리브영 자체가 언제 시장에서 부각받을 것인가 아직은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1년선 깨고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네요. 거래대금 삼성전자가 1등 알테오젠 오늘 6% 오랜만에 바이오가 강했다. 그 다음 신세계 INC 신세계그룹주로서 정영진 회장이 미국 가가지고 만난 것 때문에 롤링이 하루 이틀 일어났는데요. 오늘의 거래량과 몸통만한 윗꼬리로 그 몇 번 순환매했던 흐름을 마감짓는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어제의 급등과 오늘의 급락 두 개가 합쳐졌네요. 하이닉스, 3L로직스 오늘 신규 상장주, 클로봇 로봇 관련주 신규 상장주, 에이럭스 드론 관련주 신규 상장주, 이수페타시스 요새 이름 바뀌었죠? 유중페타시스. 유중을 한댔다가 안 한댔다가 한댔다가 나라에서 막혔다가 그래도 한댔다가 나라에서 또 막혔다가 이러면서 신뢰관계를 조금씩 잃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라고 안 부릅니다.
유증 페타시스라고 시장이 부릅니다. 다음 넷플릭스와의 미디어 관련 공급 계약을 체결한 SBS. 미디어 섹터에 대한 내용이니까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부분이 어제, 오늘 이런 식으로 차익 거래가 일어나는 흐름이었고요. 뭐 극장가에서는 아무래도 연휴 시즌 동안에 신작 나오는 하얼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영화에 뭐 특수효과 관련 뭐 덱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징어로 움직였다가 오징어로 떨어지고 하얼빈으로 올라가고 이런 복잡한 흐름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조선주의 하나오션 그 정도네요. 전체적으로 오늘 돈이 하나도 없었죠?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 탑 30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인 테크닉스인데요.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여기서 초장기 하락을 했던 종목이에요. 지금은 시가총액이 178억입니다. 파인 그룹주예요. 파인 테크닉스, 뭐 파인 엠텍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초장기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냐면 최대 주주가 이제 개인이었겠죠. 이 코데스라는 회사로 최대 주주가 변한 건데요. 그 전까지 최대 주주는 홍성천이라고 현재 2대 주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최대 주주로서 이 그룹주를 갖고 있던 거죠. 근데 주가 하락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코데스라고 하는 가족법인으로 최대 주주로 변경을 날린 거예요. 그럼 코데스라는 가족법인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가족법인이야. 그러면 최대 주주가 이번 하락에 아버지는 내려오고 가족법인이 올라왔어. 그 가족법인 안에는 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예요?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이전해주는 효과가 발생한 거죠. 이것들이 끝나니까 반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알게 모르게 의심하는 거죠. 네가 지금 이 짓 하려고 주가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지분 관계에 대한 흐름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거래량이 생기면서 반등 기조를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시장에서 움직이면 안 되겠죠. 이게 만약에 의도적인 거라면 굉장히 심한 거죠. 현대 ADM 개별 종목이고요. 최대 주주는 현대바이오. 다음 지니틱스. 얘도 시가총액이 크지 않죠? 400억짜리입니다. 엄청나게 하락하다가 개별 반등. 클로봇 신규 상장주의 로봇 관련주. 눈에 띄는 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신규 상장주 영역 안에 뭐 자율주행 관련주. 다음 덱스터 영상 특수 영상 효과 기업이고 최근에 움직임 보면 움직였다 떨어졌다 다시 움직였다는 거 보니까 앞쪽 부근은 오징어 게임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추가 상승은 현빈 주연의 하얼빈 그 영화 기대감으로 또 움직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머큐리 시가총액이 작은 통신 장비주예요. 와이파이 관련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쪽이라면 우리가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에요. 아무래도 통신 장비에 대해서 중국의 포지션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쪽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흐름이고 그 안에서 미국에다가 그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종목이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뛰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머큐리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5G 관련주 섹터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긴 해요. 기조적이다 아니면 추세적이다 말하기에는 요만큼 부족한데요. HFR이라든지 예전의 종목들 그 다음에 코이버 이런 종목들 보면 조금씩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의 연결고리를 이어붙이면 스타링크 같은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미국의 현재 정부 효율처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산하에는 스타링크라고 위성통신 사업자들이 있죠. 그럼 거기에 특징은 결론적으로 그런 게 엄청나게 깔린다면 오프라인의 통신 시스템 같은 것들이 투자가 덜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럼 그거는 진짜 연결고리를 타고 와서 저 끝까지 생각한 거고 현재는 통신 관련 장비 섹터라는 것들은 미중 분쟁 흐름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에너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정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분쟁 나온다 그러면 단골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히토리 관련주 애들도 있고 이런 조그만 CCTV나 뭐 와이파이 관련 공유기 관련 애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큰 축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 투자할 수 있고 한국 투자할 수 있고 중국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 때나 투자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는 현재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관련된 성장주 안의 흐름을 보이는 애들에 투자해야겠죠.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애들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 투자한다 그러면 한국 투자에 또 결을 맞춰야죠. 현재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시대예요.
이럴 때는 환율 쪽에 조금 더 우호한 움직임에 수출단이 많은 소비재, 대표적으로 지금 추세를 움직이고 있는 삼양식품 되겠죠? 이런 거 우리나라 주식에서 맞춰야겠죠? 그럼 또 중국 주식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 주식에서는 뭘 맞춰야 되냐면 부양책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강력한 부양책을 또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소비주라든지 중국 부양책이 나왔을 때 우호적인 애들에 맞춰야겠죠. 중국 내의 소비주에 관련된 주식 아니면 그 관련된 ETF,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중국 쪽의 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화장품에는 코스맥스 이런 거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고, 의류에서는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 노이즈가 많았지만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이런 애들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미국 의뢰, 한국 의뢰, 중국 의뢰 어딘가에 따라서 전략을 맞춰놓고 그와 관련된 종목을 따라 들어가고 거기서 포지셔닝을 취하고 이런 단계를 피는 건데, 미국장에서 다른 거 하고 있고 한국장에서 다른 거 하고 있고 중국장에서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맞아떨어지는 게 없겠죠. 시간과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 이번 연휴 기회에서 내가 진짜 해외 주식도 많이 하고 있고 국내 주식도 하고 있는데 어디가 결이 틀렸지? 라고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큐리에서 많이 흘렀네요. 그 다음은 뉴로메카 같은 로봇 관련주도 또 있고요. UTI에서는 우리가 폴더블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국내 그 다음 중국계 회사들은 폴더블 폰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그 폼팩터의 변화를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애플에서 폴더블 폰을 언제 출시할 거냐,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점점 가시권 영역에 1년 다가오고 있으니까 폴더블 폰 관련주들도 조금씩 UTI나 태경 하이테크 이런 애들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네요. 그 다음 오랜만에 보는 우양. 이때 당시에 냉동김밥 수출한다 그래가지고 기대감이 크게 움직였고요. 결론적으로는 지연되면서 주가는 제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가 조금씩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핫도그는 잘 공급을 하고 있고 냉동김밥도 다시 수출의 가시권 영역이 쭉쭉 오니까 추세 반등을 이뤄내고 있네요. 다음 오랜만에 보는 제약바이오 반등의 보로노이 알테오젠 이런 애들 금일 6%대, 11%대 반등 잘 나오는 하루였고요. 액션스퀘어 게임주네요. 게임주가 이렇게 강력한 추세를 보이기에는 신작이 터졌다거나 기대감이 크거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액션스퀘어는 단어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전 위메이드의 수장이었던 장형국, 현재 액션스퀘어의 대표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직접 한 단계이니까 액션스퀘어 하면은 장형국, 과거의 코인 관련 위믹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런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 땡땡 공식, 에이럭스, 드론 관련주. 현대전에서 드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 같은 이런 개별적인 종목도 있고, 미국의 여러 가지 팔란티어부터 조비, 그 다음에 드론만 만들어내는 비상장 스타트업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쪽에 매기가 계속 꽂히고 있는 거죠. 다음 뭐가 있을까요? 신세계 그룹주들, 신세계 INC 직접 공략, 두 번째는 신세계 푸드 간접 공략 이런 거 하셨을 것 같고요. 파인엠텍 이런 거는 아까 파인테크닉스, 파인그룹주랑 엮으면 되고, 로봇 관련주 오랜만에 일부 그 정도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가캠 바이오도 알테오젠과 함께 6%대 상승. 전체적으로 보면 대금은 요만했고요. 그건 다 연휴 전, 연말 전 이런 다 마무리되는 국면이니까 얼추 이해가 돼요. 단 1450원을 여전히 며칠째 계속 유지하는 환율이 약간 이게 정말 더 터질까?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을 조금 갖게 되는 존재인 거죠. 단 진짜 상방으로 더 터진다고 해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1,500원 단을 찌른다 하면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환율이 정말 더 터져가지고 시장의 에너지를 또 한번 팡 하고 준다면, 그때 시장 충격을 먹었을 때 평소에 내가 전략이나 종목의 구조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일부 편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합니다. 시장에 맞는 전략과 맞는 종목을 해야 한다. 24년도에 미국장이든 한국장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간에 투자나 매매를 해왔던 분들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12월 달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잘 확인하시고 리밸런싱 할 거 하시고 내년을 딱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연휴가 길지만 그 중간중간에
다들 뭐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르지만 좀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부르고 마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내가 부자될 거야. 화이팅!